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집이 없지만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잘 봐두셨다가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한 상품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 상품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면 상당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잘 돼 있긴 합니다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해설을 쭉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소 도움이 될 만한 팁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드릴 만도 한데 이 말은 사실 많은 걸 의미합니다. 대출업계에서는요, 저처럼 대출을 상담해주거나 대출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디딤돌 대출을 상담할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보금자리로는 상담을 해도 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는 설명할 일이 잘 없어요. 영업 채널에서 판매가 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본인이 잘 알아보고 본인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품이라는 거죠. 누가 알려주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가서 집 매수 계약을 했어요. 본인이 3억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고 치죠. 소득도 아주 많지는 않아서 이 디딤돌 대출 상품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대출을 부탁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게 되면 팔 수 있는 상품, 소개할 수 있는 상품을 얘기를 하지 이 상품은 절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먼저 큰 틀에서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어디까지 어떤 담보물까지 해당되고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큰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고 세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요, 부부 합산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다만 처음으로 집을 사거나 여기서 신혼의 의미는 혼인신고하고 7년이 지나지 않은 커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녀가 둘 이상이면은 소득이 7천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기존에 집이 있는데 내가 이 집을 팔고 갈 거야 하면 이 상품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에 대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없지만 어떤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다른 부동산 자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본 대출은 쓸 수가 없다. 이런 기준이고요. 현재는 4.58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이 많은데 숨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심사를 해서 내 자산 가액이 아주 근소한 차로 조금 오바돼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 하면 자산을 어떻게든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청 시기인데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어요. 즉 집을 계약을 해놓고 잔금날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을 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전세에 있는 집을 끼고 매입을 해요. 그래서 대출은 받지 않고 이미 매입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이내 나가는 경우 그때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석 달 이내까지는 가능하다. 금리는 연 2%부터라고 나와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대출 처리 기한은 최장 7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요, 접수부터 승인, 그리고 승인받고 또 대출 실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되고요. 가끔 이런 대출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바빠서 미루다가 잔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신청하게 되면 일정 자체가 맞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분들을 왕왕 복원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현재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은 2022년 3월 말입니다. 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 LTV 완화라든가 DSR 규제 일부 완화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공약에도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4월에 일단
금융위원회랑 조율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바뀔 수 있다. 내용이 바뀌면 추가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깊게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 대상에는요, 소득 기준이 아까 있었죠.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그다음 생애 최초, 신혼은 결혼하고 7년 이내. 두 자녀 이상의 경우는 소득이 부부 합산 7천만 원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DTI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셔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몰라도요,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다음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볼게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오면은요, 먼저 이 자산심사는요, 이렇게 사전심사가 있고요, 사후심사가 있어요. 사전심사에서 일단 통과가 돼야 대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심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심사에서는 수탁은행, 대표은행 5군데, 여기 있죠. 우리국민기업농협 신한에 있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만 수집하는데, 이 사후심사에서는 전체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다 보게 돼요.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전심사를 통해서 요건에 들어오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전이나 또는 실행한 후에라도 사후심사를 거쳐서 만약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금리가 가산되거나 또는 집행전이라면 대출이 취소됩니다. 근데 현재 부부 합산 순 자산이 4.58억이니까 자산은 많은데 집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조사 항목 등 기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해당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고요. 주택 소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을 신청 누가 할 수 있냐면 현재 세대주가 할 수 있고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되어 있다. 근데 예외인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는 밑에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신혼가구, 결혼 예정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뭐 예식장을 잡아놓고 결혼을 준비 중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여기 보면 일정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죠. 예식장 계약서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그리고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기한이 상실돼서 대출을 갚게 되죠. 결혼할 사람이 있고요. 만약 대출을 신청하려고 봤더니 본인은 5개월, 6개월 또는 뭐 1년 뒤에 할 예정이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던가 또는 청첩장, 여기 있잖아요. 결혼 예정자인 경우는 청첩장 있잖아요. 청첩장을 조금 미리 만든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에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세대에는 세대주가 한 명만 있는데, 여기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의미에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해당이 된다.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그러니까 현재는 세대원이지만 대출 접수하고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그래서 곧 세대주가 될 사람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예외 조항이 여기 있어요. 이런 경우죠.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한 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그러니까 내가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지만 내 형제나 자매 중에 한 명과 같이 세대를 이루고 지낸 지 6개월 이상 됐다면 30세 미만이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세 미만이지만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 부양기간이 세대를 합친 지 6개월 이상만 됐다고 하면 만 30세 미만이어도 마찬가지 디딤돌 대출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가끔 이 조항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무주택 세대만 가능한데요. 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 본인이나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는 집은 없지만, 본인들은 집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뭐 예를 들면 나의 부모님은 집이 있는데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물론 대출이 안 되지 않는데 안 된다고 이제 착각한 거죠.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소득이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집이 없지만 나의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다. 즉 이런 걸 우리가 3자 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택 보유도 산정할 때 포함해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 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국토교통부 주택 전산망 조회 결과 주택이 있는 걸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한다. 예전에 집이 있었는데 집을 이미 매도를 다 완료했는데 국토교통부 전산망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 전산망이 이제 매일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주택이 있어도 뭐 아주 시골에 있거나 낡았거나 뭐 실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사실 무주택으로 취급을 해주게 됩니다. 무주택으로 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쭉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그런 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 시기입니다. 잔금 치르는 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잔금한 날인 거죠.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인 즉슨 주택 구입할 때만 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입하고 나서는 본 대출을 쓸 수 없다. 우리가 주택 구입의 의미를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까지 받는 대출은 우리가 주택 잔금 대출로 보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뭐 이런 경우에요. 집을 계약해갖고 잔금을 해야 되는데 잔금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세를 끼고 샀다던가 또는 주택을 계약해놓고 보니까 대출에 방해되는 어떤 요인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일지라도 어쨌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는 그 문제들을 세입자를 내보낸다든가 또는 어떤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클리어하면서 3개월 이내에는 대출을 받아야 이 디딤돌 대출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주택입니다. 모든 주택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정책자금이니까 보금자리론보다도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그런 지역은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또 있어요. 나이가 3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아직 안 한 단독 세대주예요. 그런 경우는 대상주택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가격이 3억을 넘으면 안 되고요. 전용 면적이 60을 넘으면 안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70을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부동산 테크에 나오는 시세나 KB 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 실제 거래가액과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가격 정보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KB 시세가 4억 9,5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최근에 좀 멈추긴 했습니다만 주택은 이제 계약해놓고 잔금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더 올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시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5억을 넘기 직전인 이런 물건들은 빨리빨리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이렇게 KB 시세가 5억이 넘더라도 예를 들면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에 낙찰가액,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상 실매매가액이랑 비교해서 만약 그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 더 낮다고 하면 낮은 금액을 가격 정보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KB 시세는 5억이 넘더라도 실제 거래한 가격이
5억 이하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딤돌 대출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네, 해당 사항인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분양가 적용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등기가 없더라도 나중에 담보를 취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 거고요. 네 번째, 대출 한도입니다. 중요하죠. 현재 LTV 70%까지, 집값 70%까지 해주는데 70%까지 대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최대 2억 5천까지만 가능하고요. 만약 신혼부부라면 2억 7천까지, 자녀가 둘 이상 있다면 3억 1천만 원까지, 그리고 30세가 넘었는데 결혼 안 한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여기 보면 기본 일단 최대 2억 5천까지인데 2억 5천을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나 돼야 될지 한번 제가 봐볼게요. 이 디딤돌 대출은요, DSR을 안 봅니다. DTI만 보기 때문에 DTI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부채가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 저는 소득 대비 2억 5천을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타 부채는 없다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현재 부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담보대출 2억 5천을 받는데 현재 보금자리 금리가 최저금리로 하면 1.5%니까 한번 넣어보고요. 거치기간 없고 대출기간은 30년으로 넣어보고 30년인 360개월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DTI를 계산하면 소득 3천만 원 기준으로 34.5% 정도 나오는데요. 이 디딤돌 대출은 현재 이 DTI를 60%까지 맞추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더 적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어도 이렇게 1,500 정도? 1,500은 안 되네요. 소득이 1,800만 원 정도만 돼도 더 디딤돌 대출 2억 5천을 받는 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임대차 금액 주택 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 임대차 보전금이 차감돼 한도가 산정된다고 하는데 굳이 이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연립, 빌라 이런 걸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안 챙겨보셔도 되고요. 밑에 내용도 똑같습니다. MCG, 방차감에 관련된 내용인데 굳이 안 들여다보셔도 됩니다. 70% 단 이 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출 한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값이 5억이라고 치고요. 대출을 70%까지 해주면 원래 3억 5천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또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2억 5천까지만 가능하다. 나는 신혼가구도 아니고 자녀도 한 명밖에 없고 해서 2억 5천까지만 가능한데 난 대출이 조금 더 필요해요. 5억 중에 3억 5천 정도, 70% 정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디딤돌 대출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상품을 써야 되느냐? 또는 뭐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이나 다른 걸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디딤돌 대출은 한도가 나오는 만큼 쓰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금자리론이 해당되면 또 보금자리론을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부족한 부분은 일반 상품을 해당 은행의 상품과 연계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요청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요구하고 요청해야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딤돌은 이렇게 정해진 한도까지만 쓸 수 있지만 나머지 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오는 부분은 다른 상품과 연계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요구하고 챙겨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냥 전체를 일반 상품으로 쓰거나 전체를 보금자리론으로 쓰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지 않거든요, 이걸. 다섯 번째, 상한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뭐 최증식 분할 상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아마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 안에서 선택하시게 될 것 같고요. 1억 5천을 받았을 때 가장 긴 30년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1억 5천을요, 30년 약정, 그리고 이자를 1.5% 정도 적용했을 때, 월 하게 되는 금액은 원리금 균등으로 51만 7천 원 정도 나오네요. 요건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똑같은 조건을 원금 균등으로 한다고 하면, 6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거치 기간은 1년 설정이 가능하고
조기 상환 수수료율은 3년에 1.2% 일할 차감 방식으로 있다는 거죠.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당연히 없어지고요. 여섯 번째, 소득입니다. 소득 요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여기 뭐 연금소득 이렇게 증빙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요. 소득 발생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소득 산정 방법은 이렇게 다소 복잡하게 써 있긴 한데 실제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소득 증빙이 조금 애매한 분들은 미리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득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 가운데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또는 뭐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정소득을 쓰는 경우에는요. 환산해서 아무리 많이 나와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소득을 인정해 주고요. 내가 소득 증빙이 애매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만 한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신DTI 기준인데 복잡한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이 소득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추정소득을 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워낙 케바케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요건이 해당되도록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소득공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고요. 여덟 번째 단독세대주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건도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등본상에 세대 합가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 뭐 세대를 합가해 놓는 게 자체 문제가 안 된다면 이 디딤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요건을 노력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라도 또 이런 요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6개월 이상 부양, 등본사항에 이제 같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요. 이 본 디딤돌 대출은요, 받게 되면 대출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담보 해당 물건지에 반드시 전입해야 되고요. 전입하고 1년 동안 실거주도 해야 됩니다. 실거주는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1년 동안은 주소지를 유지를 해야 된다. 10번째 디딤돌 대출 자산기준 요건 도입 자산기준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살펴봤고요. 그리고 11번째 신규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0.1% 더 있네요. 자, 그 다음 금리입니다. 2022년 3월 현재 기준이고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정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고요. 반대로 소득이 적고 약정기간을 짧게 선택하시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약정기간을 10년으로 했을 때 기본 2%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할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금리고요. 이 기본 금리에서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할인 요건은 주로 이렇습니다. 다자녀 가구이거나 여기서 다자녀는 3자녀 이상 얘기하는 거고요. 2자녀만 돼도 0.5% 할인받을 수 있고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정 이런 경우도 0.5% 할인받을 수 있고요.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0.3% 인하받을 수 있고 다문화 장애인, 생애채택 구입자, 신혼가구, 결혼예정자 포함해서 또 이렇게 금리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즉 금리 우대 요건 이런 요건을 다 적용해서 최종 최저금리가 1.5% 이하가 나올 수도 있지만 1.5% 이하일 때는 1.5%를 적용한다. 진짜 좋은 금리네요. 자, 그런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결혼 7년 이내까지 포함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금리가 적용됩니다. 엄청 좋은 금리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우대금리까지 적용했을 때 1.2% 이하이면 1.2%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금리네요. 자, 이 우대금리 요건들은 한번 잘 살펴보셔서 본인이 금리가 얼마나 나올지 어떤 우대 요건을 받아서 최저금리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금리 자체가 바뀌긴 해도 우대 요건은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서 우대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미리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최저금리가 1.2인데 이게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2억 7천만 원이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2억 7천 넣어보고요. 상환기간을 30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최저금리가 1.2%였죠. 예. 예를 들어서 이걸 원금 균등으로 상환한다고 치면 원금 균등, 물론 원리금 균등으로 하면 매달 원리금 납부액은 좀 더 줄어들긴 하지만요. 일단 이자를 덜 내는 측면에서는 또 원금 균등이 유리하니까 원금 균등으로 해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자가 30년 동안 납부할 이자가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몰라서 내가 시중에 일반 상품 4%짜리로 5년 고정 상품 기준으로 4%짜리를 받았어요. 정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몰라가지고 일반 상품을 받는다고 쳐봐요. 현재 기준으로 일반 상품 한 4% 정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이자가 30년 동안 납부할 이자가 1억 6,200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이 넘게 차이 납니다. 대출은요, 한번 받고 나면 정말 잘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대출을 상담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대출을 들여다보잖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은 좀 더 좋은 금리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출 받으면 제껴놓기 때문에 이자를 필요 이상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이 실상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내가 얼마나 더 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이유로 이자를 몇백만 원씩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르니까 그냥 제껴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은 알면 아는 만큼 줄일 수 있고요. 혹시 내가 이자를 남들보다 높게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주저 마시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은 5개 수탁은행 창구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딤돌 대출과 부족한 부분을 보금자리론에서 추가로 동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인증서가 있으면, 구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남들이 챙겨줄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본인이 다 챙겨야 되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도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